한국 축구대표팀이 최강의 전력을 꾸려 베트남을 대파했습니다. 17일 열린 베트남전은 베트남 측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화두였지만 손흥민을 포함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주요 해외파가 모두 선발로 출전해 가용할 수 있는 최강의 라인업을 들고 나와 베트남을 놀라게 했는데요. 아시안컵 8강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성과로 한창 자신감이 올라있던 베트남이었지만 경기 양상은 유럽파들의 릴레이 골 폭죽으로 0대6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베트남 인터넷 매체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한국에 0대6으로 패한 것은 베트남의 20년 만에 가장 큰 패배이자 사상 최다 실점 동률이라는 내용을 전하는 등 최근 A매치 3전 전패로 베트남 대표팀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나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었던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이 경기 전 양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모두 지켜보며 베트남 축구 팬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현 감독인 트루시에를 비판하며 박항서 감독을 다시 데려오라는 댓글 일색이었는데요. 해당 기사 댓글 내용 추려봤습니다. 혹시 한국 골키퍼 보셨어요? 한국 골키퍼에 90분 동안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줬어야 했어. 베트남 축구가 이제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는 건가? 이 경기하고 나니 월드컵은 절대 못 갈 것 같다. 베트남은 꿈 깨야지. 맙소사. 김치가 태국 전골보다 더 맵네. 한국과의 만남이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걸 받는 방식이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왜 베트남 축협과 트루시에랑 팬들은 2026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베트남 축협이 부끄럽나요? 우린 너무 부끄럽네요.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약했던 적은 없었어. 너무 늦기 전에 이 감독 빨리 잘라. 감독 교체 고민해봐야지. 공욱이한테 전화해봐. 아마도 트루시에는 자기 카드를 다시 숨긴 걸 거야. 세 번의 친선전 모두 의도적으로 골을 못 넣게 한 거고 아마도 2026 월드컵 본선을 위한 전략을 킵해놓으려는 의도였을 거임. 비엣 아니 손흥민의 의도치 않은 반칙으로 말레이시아 심판의 카드를 받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 레드카드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비엣 아니 레드카드를 받지 않게끔 주심한테 달려갔어. 한국이 이 정도로 상대에 양보하는 친선전은 흔치 않아. 그 상황이 잘못된 건 사실이야. 봐줬으면 베트남이 이겼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공식전에서 일본과 1대1로 비겼는데 이제 한국과의 친선전에서 마치 어른이 어린애 데리고 놀듯이 플레이하더라.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음. 한국에 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플레이 방식을 보면 박항서 감독이 강팀을 만났다면 이렇게 약하진 않았을 거다. 박항서가 V리그를 탓했어? V리그가 약한 이유는 동의하는데 한국에 6실점 할 정도로 약하진 않아. 2022년에도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고 일본과 무승부도 했는데 지금은 이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박 선생님을 잃은 건 베트남 축구의 가장 불행한 일이야. 트루시에 자르고 박 선생님 다시 모시자. 이탈리아가 수비 위주 역습을 펼칠 때 전세계가 이탈리아의 매력적이고 과학적인 축구 스타일을 칭찬했음. 박항서 휘하의 베트남도 수비 후 역습 전략을 펼쳤는데 안티들은 수비 축구한다고 비판함. 경기가 고등학교 대 초등학교 같았는데 매번 서아시아컵 고 일본과 한국이 멀지 않대. 진짜 웃겨. 조금 뒤로 물러서면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이 보일 거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대표팀은 실제 순위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왔어.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한국 감독 말대로 베트남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무슨 선수를 뽑아야 되냐. 너무 작잖아. 너무 불쌍해. 체질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보다 훨씬 못하지. 선수들에게 피지컬적인 많은 투자를 해야지. 현재로선 너무 연약해.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자기보다 잘하는 슈퍼 미드필더 꽝 하이가 없다는 걸 알고 부담을 덜었네. 90분 전체 다 뛰었어. 대단하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항서 안티들 한국의 0대6으로 지고 기쁘겠네. 감히 한국을 상대로 서브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말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는 초청 안 해줄 거야. 박항서가 진짜 잘못했네. 완전 잘못했어. 팬들한테 태국보다 낫다는 환상을 심어버렸잖아. 박항서 감독이 총애하는 아들이자 베트남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반또아는 K리그2에서도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지.
차이점은 뭘까? 베트남 선수는 해외에서 아무도 생존조차 못하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EPL, 분데스리가, 리그왕에서 핵심 선수로 도약했어. 그러니 베트남 축구 팬들도 망상은 관둬야지. 중국, 우즈벡, 한국 등 더 강한 적 앞에서라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야? 언제부터? 아마 트루시의 감독이 취임한 이후였을걸. 한국 너무 강하고 너무 기술적이었고 베트남이 상대하기에 너무 벅찼다. 당반 넘은 오늘 잘했고 한국 골은 모두 최고 수준이었음. 애들 경쟁 정신을 칭찬해줘. 월드컵 출전 꿈꾸기 전에 먼저 동남아에서 우월해야 하는데 거기서 거기면 어떻게 더 멀리 갈 수 있겠냐? 다음 목표는 아시아 상위권임. 그러면 월드컵도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표를 세우는 건 환멸만 불러일으킬 뿐.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의 강대국이니까 우린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최소한 그들 수준 가까이 가야 함. 서양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인의 신체적 습성을 완전히 이해 못해. 훈련에 서양 방식을 적용하는 건 별로야. 한국 최강팀과 대결하는데 테스트팀으로 참가한 이 감독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월드컵에서 한국이 브라질에 1대4로 졌는데 우리 상대가 브라질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골을 내줬을까? 한국이 브라질 상대하는 거랑 우리가 한국 상대하는 거랑 똑같네.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한숨뿐. 선수들 잘못은 전혀 없고 한 환상의 감독을 써서 많은 팬들을 망상하게 만든 망상가들의 책임이 있음. 앞선 3번의 친선전에서 승리할 거고 자신들이 일본 한국에 가깝고 서아시아를 능가한다고 생각한 망상가들에게 잘못이 있음. 3차례 친선전에서 베트남 하는 거 봐봐. 아마도 월드컵 참가국이 90개 정도까지 늘어나야 확실히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트남은 2003년 역사적인 승리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 2골차 이상으로 패한 적이 없어. 피파 공식 매치에서 일본이나 이란과 붙어서 진 경우도 드물고 오늘은 모든 게 트루시에 때문이야. 두 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셔츠 색깔 외에 제일 눈에 띄는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체형이야. 우리 선수들은 쟤네들에 비해 너무 작아.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는 상황이면 우리 선수들은 무슨 돌덩이를 만난 것 같아. 건들면 나자빠질 것 같다고. 우리가 체격과 체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수가 아무리 기술과 기량을 갖고 있고 월드컵을 꿈꾼데도 이 지역 메이저 팀들의 적수가 못 돼. 그냥 동남아 놀이터에서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자. 저 우뚝 솟아있는 태국을 상대로도 우린 수년 동안 늘 그들의 그늘에 있었고 여전히 극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월드컵 참가를 꿈꾸겠냐? 스코어 보는데 한국과 몽골 경기인 줄 알았어. 박항서 시절엔 플레이 스타일이 투박하긴 했어도 우릴 이기긴 훨씬 어려웠다고. 공식전에서 일본과 무승부 중국을 이겼는데 안티들 친선전에서 처참하게 진 건 뭐라 하려나. 뭐든 짓는 건 어렵지만 파괴하긴 쉬운 법이지. 박항서의 영광스러운 5년은 추억일 뿐이야. 박 선생님 시절의 베트남 축구 스타일은 아주 과학적이었음. 상대에 따라 선수들은 박 선생님의 철학이 물씬 풍겼고 이기기도 지기도 했지만 전투에 임할 때는 모두 강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일본, 사우디, 이란, 호주 등 대륙의 모든 강팀을 상대로 모두 득점했어. UAE, 카타르, 이라크, 중국 등 우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상대도 다 이겨봤어. 특히 일본과의 1대1 무승부는 베트남 축구의 정점이었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못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서 이 무승부는 일본에게 상처를 줬어. 그런데도 박항서 시절의 모든 득점과 성취는 운빨이라 했었지. 이 굴욕적인 패배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담감 적은 친선전이었는데 오늘 스탠드에선 박항서 본인의 영적 작품이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음. 박항서 감독 시절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 특히 서아시아 팀과 경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국이 왜 이렇게 약한 팀을 초청해 친선전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박항서 감독을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팬들은 정말 축구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박항서 시절 인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3-4골은 터뜨렸는데도 여전히 수비만 비난했지. 트루시의 감독은 인도네시아 10명이랑 맞대결에서 졌는데 플레이 방식을 바꾸고 싶다는 팬들은 20년 동안 변화하려고 애썼던 태국을 봐. 과연 무슨 성과를 거뒀어? 사물의 본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DNA는 한계가 있으니까. 키와 체력이 동아시아랑 같을 때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지. 베트남이 월드컵 진출을 꿈꾸는 건 한국이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인생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남을 알라는 말이 있잖아. 충분히 아는 게 곧 행복이야.
그러니 스즈키컵으로 행복하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